안녕하세요. 동인가족 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부동산의 늪, 집값 대출 들썩, 떠오르는 진보 정권의 악몽,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집값이 들썩들썩 하니까요.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 이거 왜 그럴까요? 이렇게 진보 정권만 되면 이렇게 집값이 좀 이렇게 오르려고 하는 걸까요? 결국 투자는 이제 심리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자 빠르게 11호 부동산 대책을 냈습니다. 아참, 제가 왜 이 아이템을 했냐고요? 무념존자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부동산 정책 관련 현 정부 관계자들의 내로남불을 알려주세요. 예,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일단 무념존자님 감사드리고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결국은 이런 거예요. 내로남불이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빨리 11호 대책으로 이제 집값 상승하려고 이제 딱 막았어요. 막은 게 뭐냐면 이 대출과 갭 투자인데, 보통 내 집 마련이 꿈인 사람들을 내가 이제 갖고 있는 현금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이제 일해서 돈 번 소득이잖아요. 그 소득만 갖고 집 사기엔 너무 비싸니까. 그럼 이제 수단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대출, 그리고 이제 은행한테 돈 빌리는 거고. 두 번째, 정 안 되면 갭 투자. 자, 집을 하나 사놓고 대신 그 집값을 다 낼 돈은 없으니까 거기에 세 주고, 세 주면 보증금 받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는 다른 집에 세 살다가 돈 벌어서 그 보증금 줄 돈 생기면 그거 주고 자기가 그 집,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이게 이제 대출과 갭 투자가 이제 보통 내 집 마련할 때 좀 현금 부족하면 이거 두 개가 이제 방식이었는데, 대출은 확 줄여놓고 갭 투자는 막아버리니까 그럼 난 현금이 없는데 그럼 집을 못 가지는 거야? 라는 불만들이 생겨요. 근데 쓱 봤더니 이 부동산 정책을 만든 사람들은 정작 대출, 갭 투자로 돈을 벌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재명 시대, K부동산 일타 강사, 서울 아파트가 강의력이다. 부동산 보유 강사진, 오직 제명 애교에만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들은 부동산 재테크의 귀재처럼 재테크를 해놓고 남들은 못하게 막았다는 거죠. 결국은요, 이 논란의 핵심은 바로 이걸로 보입니다. 복귀한 민주당 국토위 간사가 한 말이에요. 욕망은 공공을 위해 참아달라고 할 수밖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욕망은 공공을 위해 좀 참아달라. 그랬더니 반문하는 거죠. 그럼 너희들은 왜 욕망을 참지 않고 그 욕망을 다 채우고 우리만 못하게 하느냐. 자, 실제로 5인방은 그러면 부동산 재테크에 정말 귀재처럼 돈을 번 걸까요?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됐던 건 바로 이상경 국토부 차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차관이라면 국토부니까 이번 부동산 대책의 실무 책임자라고 볼 수 있죠. 장관이 있지만 그 바로 밑에 차관이니까요. 부동산 설계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4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 그 대선 때도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부동산 개혁위원장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4년 전이에요. 대한민국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부인할 수 없다. 불로소득이라는 게 뭐예요? 부동산은 불로소득,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게 많이 벌면 열심히 일해서 피땀 흘려 번 돈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집자 사서 돈 벌면 소득의 의욕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그래서 있는 거죠. 그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질타합니다. 예. 그런데 정작 봤더니 본인은 그러면 이상경 차관, 본인은 봤더니 불로소득이 많았다는 거죠. 사퇴하고도 별로 여론이 안 좋아요. 왜냐면요, 직 버리고 집 택했다. 예. 계속 이 직을 유지하자니 뭔가 이 집을 팔아야 될 것 같고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나 이거 차관 안 할란다. 집을 지켰다. 이런 이제 좀 조롱 섞인 비아냥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경 차관은 뭐 대체 어떻게 했길래 부동산 투자를? 자, 2017년 8월 이상경 차관은 성남 판교밸리의 호반 서밋 아파트를 6억 4,511만 원에 삽니다. 전용 면적 84.99제곱미터. 여기 사는 거죠. 여기 살아요. 그리고 살다가 2024년 7월, 그러니까 작년 7월이네요. 작년 7월에 아파트를 사요. 백천동 판교 푸르지오. 예. 거기를 그랑부를 33억 원을 주고 삽니다. 평수가 커졌네요. 117제곱미터로. 예. 그런데
계속 요걸 샀는데 이 아파트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지금도 이 호반 서밋에 살고 있어요. 자, 왜요? 이 아파트를 뭐로 샀냐면 갭 투자로 샀거든요. 그러면 이게 갭 투자죠. 뭐냐면 7월에 샀는데 12월에 이 집 그 구매 비용을 다 이제 납부를 하거든요. 완납을 하거든요. 그 사이 10월에 전세를 맺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주는 거예요. 그럼 전세 보증금 14억 8천만 원을 예, 이 집 사는데 쓸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본인은 그러면 얼마 돈을 낸 거예요? 33, 14 뺐으니까 거의 한 19억 정도의 18억, 19억 정도의 돈을 갖고 현금을 자기가 낸 거고, 이건 자기 돈을 낸 거고, 그 다음에 14억 8천만 원은 전세금으로 해서 이 집을 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 6월에 이재명 정부 취임하자마자 이 집을 팝니다. 이 집을 팔아요. 예. 이 집을 11억 4,500만 원에 팝니다. 그러니까 8년 만에 얼마 번 거예요? 한 5억 벌었네요. 그죠? 5억. 자, 이거 5억 플러스 합시다. 얼마 벌었는지가 지금 중요하니까 지금 재테크를 알아야 되니까. 5억. 자, 플러스 5억 벌었어요. 자, 요게 팔았어요. 팔았는데 지금도 이상경 차관은 이 집에 살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이제 주인 전세로 팔았어요. 이게 뭐냐면 주인이었어요. 그죠? 자기가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팔았어요. 그런데 그냥 그 집에 계속 이제는 세입자로 전세로 사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뭐가 좋냐? 이 집을 사는 사람이 좋겠죠? 잘 팔리겠죠? 집이 잘 팔려요. 왜냐면 이 집이 전세금을 낼 테니까. 세입자로 보증금을 낼 테니까. 그럼 적은 돈으로 이 집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집이 잘 팔리겠죠? 그래서 주인 전세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 이상경 차관은 돈을 얼마 벌었냐? 이거 팔아서 5억 벌었죠? 그리고 지금 이 집을 사서 지금 작년 7월에 샀는데 1년 만에 실거래가가 40억. 여기서 또 6억을 벌었네요. 플러스 5억. 이건 아직 팔지 않았으니까 뭔가 뭐 현실화된 수익은 아니지만 어쨌든 11억을 지금 번 게 된 겁니다. 게다가 이상경 차관은 이거를 팔잖아요. 파는데 양도세가 비과세, 양도세를 내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일시적 2주택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2주택 갖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해서 양도세 많이 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시기가 좀 안 맞았을 뿐이지, 예, 나는 1주택만 할 거예요. 라고 하면, 판지 3년 내에 새로운 걸 취득을 하면, 예, 새로운 걸 취득을 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도 비과세 혜택을 받았어요. 이상경 차관 말대로, 그래, 나 입주 시점이 맞지 않아서 부득이 전세로 살고 있고, 내가 산 이 아파트 들어갈 거예요. 2027년에. 그럼 나 그냥 1주택이고 지금은 잠시 갭 투자나 주인 전세 형태로 돼 있을 뿐이에요. 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난 건 뭐예요? 이제는 이상경 차관이 주도한 11호 부동산 대책으로는 이게 다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본인은 어쨌건 이런 갭 투자나 주인 전세를 잘 활용해서 지금 11억 원의 혜택을 받지만 일단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뭐예요? 2년 실거주 의무를 해야 됩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집을 살 게 아니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갭 투자 안 되겠죠? 만약에 이상경 차관이 지금과 같다면 본인이 판교 푸르지오에 돈을 살려면 그때는 19억의 현금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33억이 다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게다가 두 번째, 이것도 안 되죠. 주인 전세. 왜? 이 집을 산 판교밸리에 이상경 차관으로부터 집을 산 주인이 이 집에 살질 않잖아요. 그러면 집을 살 수가 없겠죠. 이 주인의 실거주가 아니니까. 그럼 주인 전세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게다가 이때 당시에는 집을 살 때 이 성남 판교가 규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취득세 많이 내지 않았는데 이제는 판교까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그 다음에 그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이번 11호 대책으로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3%가 이제 8%로 많이 뛰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런 혜택들을 다 누려놓고 다 막았다. 어쨌건 이상경 차관은 지금 이렇게 집 옮기고 팔고 하면서 돈을 번 걸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2억 원 금융위원장.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세금 이번에 11호 대책 담당했을 거고,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대출을 지고 있죠. 자, 이들은요, 공교롭게도 같은 아파트에 삽니다. 서울 강남 개포동에 있는 DHI 파크. 같은 아파트에 살아요. 어떻게 같은 아파트에 사냐? 과거에 재건축된 아파트인데 그 전 아파트를 둘 다 사거든요. 이 두 사람 모두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이거든요. 뭐 이상 비슷한 정보를 얻고 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 추측입니다만. 자, 구윤철 경제부총리부터 보면요. 여기 볼게요. 자, 2013년에 강남 개포 주공 1단지를 삽니다. 약 8억 9,100만 원을 주고 사요. 경매로 삽니다. 경매로. 자, 그런데 갭 투자예요. 본인은 안 살아요, 여기. 안 사고 전세 주고 사는데, 이제 본인은 8억 9천만 원 주고 샀죠. 거기에 재건축 분담금 3억 3천만 원을 더 내서 지금은 이제 이 강남구 개포 주공 1단지 요게 80년도에 지어져 가지고 이때 2013년 살 때 상당히 이 재건축으로 유망했을 때예요. 그때 산 건데, 그러다가 12년 만에 12년이 지난 지금 재건축이 됐어요. 이제 분담금 내고. 그랬더니 얼마가 됐냐? 지금 44억 5천만이 된 거죠. 아파트는 훨씬 커졌죠. 이거 왜 여기가 유망했냐면, 개포주공 단지 여기가 5층밖에 안 되고 동간 간격도 넓어서 용적률도 낮고, 그러니까 훨씬 많이 높일 수가 있고 크게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라는 게 결국은 일반 분양이 많이 나와야 기존 사는 조합원들이 혜택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일반 분양으로 건설 사는 돈 벌고, 그 조합원들은 분담금 좀 내지만 그보다 훨씬 큰 평수로 가면서 새 아파트에 살게 되는 게 재건축의 장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간 거예요. 예. 구윤철 총리는, 경제부총리는요, 원래 집이 4채였습니다. 4채. 예. 4채였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고위공직자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6년 전이네요. 수도권 내에는 주택을 한 채만 남기고 다 처분하라 그래서 4채 중에 3채를 처분해요. 세종시에 원래 아파트가 있었고, 경기도 성남에 백현동에도 주택이 있었고, 서울 마포구에도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한 채만 남기라고 해서 싹 팔아서 그때도 45억 원의 돈을 법니다. 부동산으로. 그러니까 다 번 건 아니겠죠. 뭐 산 돈이 있으니까 어쨌든 팔아서 돈을 벌어요. 그럼 왜 여기만 남겨졌을까? 본인이 살아야 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거죠. 이제 똘똘한 한 채. 여기서 나온 똘똘한 한 채. 예.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나머지는 팔아서 요거 45억 돈 벌고, 지금도 8억 샀고 3억 더해서 12억 정도의 돈으로 44억에 사는 거죠. 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얘기를 해요. 아니, 난 세금 다 냈어요. 세종 백현동 주택 시세 차익이 12억. 그러니까 45억에 팔았는데 시세 차익은 한 12억 8천만 원 정도 벌었나 보죠. 거기다 세금 6억 원 냈어요. 누가 세금 안 냈다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는 못 산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런 해명은. 자산 증식을 위한 건 아니었다라고 인사청문회 때 얘기를 했는데, 자산 증식도 안 할 걸 뭐 이렇게 집을 많이 삽니까, 그죠? 이건 조금 해명이 잘 납득은 안 갔지만 어쨌건 이랬고. 자, 이혁원 금융위원장도 같은 여기를 삽니다. 2005년에. 사실은요, 이건 2005년인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2005년에 개포주공 3단지를 3억 5천만 원에 사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이미 꽤 올랐던 거예요. 2013년에도. 그죠? 점점 이제 재건축에 대한 유망해지면서. 이때 갭 투자로 삽니다. 왜냐면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아까 제가 경제부 관료라 그랬잖아요. 그때 해외로 나가요. 중남미 개발은행, 그 미주투자은행, 그 산하의 미주투자은행, 그쪽 해외에 나가면서 전세 주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갭 투자로 산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 들어와요. 8년 지나서 이걸 팔아요. 5억 4,500만 원에. 그러면 요거 팔아서 이제 얼마 벌어서 한 2억 벌었네요. 그죠? 2억. 그리고는 집을 또 사요. 옆을. 8억 5천만 원에. 근데 요것도 요때도 갭 투자로 삽니다. 이 집에 안 살아요. 왜냐면 이때 또 해외에 나가요. 주 제네바 공사로. 왜냐면 기재부 관료들이 이제 해외 나갈 일이 꽤 있으니까. 그러면 또 자기 그 현금으로 산 게 아니라
보증금이 있었으니까 전세 보증, 전세를 줬을 거니까 그 보증금 더해서 집을 산 거죠. 그 요때는 대출도 받아요. 그죠? 이때 대출 받습니다. 이 집 살 때. 그 집이 재건축 똑같이 이제 재건축이 됐을 거 아니에요. 재건축 분담금 1억 6천만 원을 대고 똑같이 강남 개포동 DH 퍼스트 아이파크가 됐고 지금 이 집은 실거래가가 38억 원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내가 진짜 이 집에 안 살라고 한 건 안 산 게 아니라 왜 비판받았겠어요? 아 왜 넌 실거주 안 하고 집 샀잖아. 그랬더니 아 내가 그럼 주 제나바 가게 돼가지고 실거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판받으니까 아 내가 형편에 맞게 집을 2번 옮겼는데 나는 평생 그곳에 살 거예요. 난 실거주 할 거예요. 네. 여기서 사람들이 왜 열받는 거예요? 이제 갭 투자 못 하잖아요. 그죠? 이 집 못 샀을 거 아니에요. 이 현금 갖고는 당시에 구윤철 부총리, 그죠? 2억 원 금융위원장 갭 투자 2번 했잖아요. 이거 지금 같으면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갭 투자. 그죠? 그래서 심지어 대출 받았잖아요, 대출. 물론 뭐 이때 4억 대출 받았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5억 밑엔 4억 받을 수 있으니까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때는 집값 기준이 다를 테니까 어쨌건 뭐 대출도 지금 많이 줄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아 본인들은 이때 보면 기재부 관료들이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해외 나갈 기회가 있잖아요. 해외 나가면 그 해외에서 살 집은 나라가 이제 주잖아요. 뭐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굳는 거죠. 서울에서 쓰는 주거비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돈으로 집을 사는 거예요. 왜? 전세 끼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기재부 관료들이. 기재부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이제 해외 나갈 때 그런 혜택을 좀 누린 거죠. 그러니까 주거비가 안 드니까 해외 나가면 그걸 노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들은 이런 걸 다 누려놓고 왜 안 되냐? 이제 실거주 안 하면 집 못 사니까. 그죠? 지금은 그 집에 살아야만 사니까. 근데 그 집에 못 사는 거잖아요. 해외 나가면. 근데 산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돈을 번 거죠. 근데 이번에 왜 못하게 하냐? 여기서 논란이 있는 겁니다. 어쨌건 구윤철, 2억 원 금융위원장 모두 제가 아까 의심했지만 이때 분명히 뭔가 공무원들이 이 집이 좋다고 재건축이 될 거라고 소문이 좀 났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시기잖아요. 2013년. 개포주공. 네. 뭐 이건 내피셜입니다. 이건 제가 추측이지만 어쨌건 그러면서 자기는 사서 돈을 꽤 번 거죠. 그렇죠? 8억 사서 45억 됐고 8억 사서 38억 됐으니까 아직 뭐 현실화된 돈은 아니니까요. 자, 더 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제 부동산 컨트롤 타워죠. 대통령실에서 이번 11호 부동산 대책의 진두지휘하는 컨트롤 타워인데 이 김용범 실장은 2000년에 오래됐네요. 25년 전에 극동 아파트, 서초동에 있는 극동 아파트에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4억 원대에 삽니다. 이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이 뭐냐면 결국 재건축 딱지예요, 딱지. 그죠? 이게 뭐냐면 조합원들은,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 오래 산 이 조합원들은 재건축이 되면 혜택을 더 많이 보죠. 일반 사람들보단. 아까 똑같잖아요. 그 구윤철 2억 원. 이 두 뭐 부총리 원장도 그 재건축 입주자이기 때문에 분담금 조금 내고 훨씬 큰 평수로 옮겨간 거잖아요. 그걸 이제 그 딱지를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딱지를 사고 이 극동 아파트가 재건축이 돼서 서초동 서초레면 아파트가 됐는데 이 아파트가 지금 28억 9천만 원인데요. 이때도 김용범 실장은 사놓고 실거주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 살 때 또 해외 나가거든요. 김용범 정책실장도 기재부 관료 출신입니다. 해외 나가요.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로 부임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해외 나가면서 이 집을 딱지 사고 딱지 사놓고 이게 재건축이 되면서 돈이 번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이제 11호 부동산 대책이 되면서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해졌어요. 훨씬 이제 좀 강화됐거든요.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이후에는 재건축 딱지를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도할 수가 없어요. 내 입주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더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기 어려워졌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혹들이 불거가 지는 거죠. 김용호 실장도 이것도 이해가 되는 거죠. 아니, 내 국제교육에 근무해서 완공시 실거주가 불가능하니까 내가 월세를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실거주 안 하면 집 못 사게 했다는 게 이제
사람들이 열받는 포인트라는 거죠. 자, 이분은 진짜 요즘 시끌시끌했죠. 이번 주 내내 시끌시끌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네, 부동산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직이죠. 2017년이니까 이제 8년 전인가요? 8년 전에 이런 말도 했었어요. 다주택 보유는 헌법에 아예 금지하도록. 집은 한 사람당, 1가구당 한 채만 사도록 금지 조항을 놓고 싶다고 했었어요. 참여연대에. 네. 근데 본인이 그 말 하고 나서 집을 하나 더 삽니다. 2채가 돼요. 자기가 이 말 해놓고. 2002년에 서초구 우면동 대림 아파트를 샀거든요. 근데 2019년에 하나 더 사요. 13억 원에. 예. 근데 봤더니 상가도 2개나 있고요. 예. 아파트 오피스텔 중구 성동구에. 그리고 부인은 배우자는 관악구 봉천동에 대지가 있어요. 예. 여기도 이제 지금 실거래가가 18억이거든요. 그러니까 4억 5천 정도 이제 번 상태죠. 논란이 되는 거죠, 이제. 예, 본인은 2채 갖고 있고 막 논란이 되니까 본인이 그러면요. 저는 처분하겠습니다. 하더니 처음에는 자녀에게 양도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더 야당의 공격이 됐죠. 그게 무슨 처분이냐. 예. 자녀에게 뭐 준다는 게, 왜냐면 또 증여는 실거주 의무도 없거든요. 아직. 자녀에게 양도하겠다 그랬다가 이제 문매를 맞으니까 처분하겠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내놓겠습니다. 근데 왜 논란이 돼요? 처분을 하려면, 팔려면 이게 거래가 맞아야 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달 전에 18억 원에 팔렸는데 이 아파트가 22억에 내놓은 거예요. 심지어 20억에 내놨다가 다시 20억을 22억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네. 그랬다가 팔려는 의진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올려서 내놨어요? 했더니 이제 국감장에서 부동산 중개소에서 그렇게 올려서 내놨더라고요. 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를 언론이 만나보니까 아닌데요? 올려달라고 연락이 와서 올려줬는데요? 호가대로 해달라고 해서 올려줬는데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문매를 받은 거죠. 이거 말만 팔려는 의지가 있는 거냐? 결국은 이번 주에 다시 한 달 전에 실거래가로 팔렸던 18억 원의 집을 내놓고 바로 팔렸습니다. 네. 바로 팔렸어요. 본인은 좀 억울할 수 있죠. 지금 호가는 한 22억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집이. 근데 18억에 팔렸으니까. 18억에 이제 팔았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뭐, 네. 본인은 돈을 좀 벌었네요. 이거는 어쨌건 현실로 된 4억 5천만 돈 번 거네요. 물론 이제 팔았으니까 양도세 내야 되니까 또 그 세금을 좀 내야 되지만 어쨌건 이건 돈을 번 거네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네, 어쨌건 벌었네요. 동투더 뉴스. 그럼 이 논란의 핵심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판하는 거 이유, 어쨌건 이 사람들 돈을 다 번 거예요. 살 때보다 많이. 그죠? 김용범 실장 벌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벌었고, 2억 원 금융위원장 벌었고, 이상경 국토부 차관, 그죠? 벌었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벌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다 지금 부동산 재테크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거죠. 그런데 봤더니, 자, 김용범 조합원 입주 딱지, 그죠? 그 다음에 구윤철 갭투자, 2억 원 갭투자, 대출받고 갭투자, 이상경 갭투자, 이찬진 이건 다주택,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하기 어려운 11호 대책으로 막혔던 본인들은 뭐 위법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다 그렇게 했지만 본인은 해서 돈 벌고, 왜 나는 요거 갭투자 대출로 그나마 내 집 마련 꿈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왜 막아버리냐. 요게 지금 이 대책의 논란인 겁니다. 자, 결국은요, 이 부동산이라는 건요, 사실은 여러분, 투자와 투기의 경계선이에요. 모든 이 부동산은.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은 우리 집인데, 주거는 재테크의 대상이 되면 안 돼. 재테크 하는 거, 부동산 재테크 자체가 다 투기야! 라고 보는 시선이 있는가 하면, 무슨 소리예요? 자본주의
시장 자유주의 사회에서. 집으로 재테크하는 거 막는 나라 있습니까? 자, 투자예요, 이건. 투기예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하면 투기고, 어느 정도 하면 투자고. 집이 한 채면 투자, 한 채가 오른 건 괜찮고, 투자고, 두 채부터는 투기고. 자, 대출 받아서 하면 투기고, 갭 투자하면 투기고, 그냥 현금 주고 사면 그냥 투자고. 복잡해요, 그죠? 예. 이 부동산이란 정책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답은 없어요. 근데 부동산, 아까 불로소득 얘기를 했잖아요. 부동산 집 하나 잘 샀다고 막 돈 많이 벌면 뭔가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집 하나 잘 사서 돈 버는 걸 막으면 시장주의에서 이걸 막는 게 어딨어. 내가 투자인데.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본인들은 그래서 투자를 해서 지금 돈을 번 건데 왜 그거를 마치 투기한 것처럼 몰아서 우리들은 못하게 하냐. 이건 거죠. 사실은 집값이 오르면 다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논란이 됐던 건 다 그런 거죠. 자, 노영민 비서실장. 반포에도 집이 있고 청주에도 집이 있어요. 집이 많이 오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 채 말고는 다 죄악이야. 죄야. 한 채만 가져. 라는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어디 팔았습니까? 본인 지역구인 청주를 팔고 반포집을 놨어요. 나중에 둘 다 팔았어요. 그죠? 나중에 둘 다 팔았어요. 처분하겠다지만. 어쨌든 처음엔 반포집을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똘똘한 한 채 갖는 게 사람의 심리, 욕망이라는 건 욕망. 집이 오를 곳을 내가 갖고 싶지. 그죠? 그 욕망을 왜 이렇게 억누르냐는 이게 부동산 정책이 어려운 겁니다. 김의겸 대변인도 흑석동에 상가를 샀어요. 돈을 벌었어요. 비판받으니까 근데 부인이 샀는데요? 또 비판받은 거예요. 김조원 민정수석 두 채 가지고 있었어요. 막 비판받았어요. 당시에. 팔게요. 근데 안 팔고 그냥 물러났죠. 나중에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직보다 아까 얘기한 이상경 차관 말대로 직보다 집이 중요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집이 중요하죠. 뭐 돈을 버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걸 또 막 뭘 할 수 있냐.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난 법을 안 지킨 것도 없고 세금도 다 냈어요. 아까 그죠? 누구예요? 구윤철 부총리 말대로 절반이나 세금을 냈다는 거예요. 12억 벌었는데 6억을. 근데 내가 이렇게 비판받을 겁니까? 전 평생 1주택에 살 건데. 근데 결국 그거죠. 그럼 왜 난 못 사게 하냐. 어렵습니다. 그죠? 제가 뭐 이들을 비판하려고 이 뉴스타디를 한 건 아니고요. 부동산이라는 게 제가 부동산 정책도 나중에 한번 제대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부동산 정책에 사실 답은 없어요. 그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어렵죠. 집값이 올라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공급을 늘리거나 집을 사게 했다는 수요를 줄이거나. 수요를 줄이겠다고 지금 이번에 대출 세게 잡고 그죠? 갭 투자 못하게 하고 한 거예요. 그죠? 근데 과연 억누른다고 집값이 잡힐 거냐? 문재인 정부 때 안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을 늘려야 돼요. 근데 공급 늘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서울에 땅이 없어요. 지을 땅이. 공급을 막 해결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다 수도권에 몰려 사는 게 문제죠. 지방에 많이 이제 가면 그럼 수요가 줄잖아요. 서울에 살고 싶은. 그러면 해결이 되겠죠. 근데 그게 또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렵습니다. 그죠?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폭발력이 큰 겁니다. 해결은 안 되는데 내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이 길어졌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5인방이 주택을 소유한 곳이 아닌 것은? 자, 5인방이 이 지역은 산 적이 없어요. 1번 동작구 흑석동, 2번 강남구 개포동, 3번 성남시 백현동, 4번 서초구 서초동. 정답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아까 무념존자님처럼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선물 드리고 풀어도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편의로 읽을 수 있는 주스데이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가 뉴스타디. 오늘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퀴즈 정답 보고 가십시오. 자, 지난주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이 처음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거 98년, 2000년, 2018년, 2025년 오래됐어요. 98년. 대학 졸업하자마자 인연이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습니다.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5분. 그 중에서 행운으로 뽑히신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선묵님 축하드립니다. 1번, 현재까지 상황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후속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속탄? 뭔가 김현재 실장에 대해서 조금 더 나오면, 예. 아직까지 이제 지금 나온 거 제가 탈탈 털어서 일단 한 것 같아요. 네, 더 나오면 또 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JY킴님. 저도 교사로서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데 정치적 중립이며 청렴의 의무며 지켜야 할 것이 많습니다. 아유, 훌륭한 교사 선생님이시네요. 그죠? 예, 정치적 중립과 청렴 정말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더 말할 게 없겠죠. 이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특별감찰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예, 측근들일수록 대통령 주변에 있는 권력 센 사람들일수록 감시를 해야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의견까지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오몽님, OMONG님, 꿀잼. 모든 정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뉴스터디. 물결 느낌표까지요. 아유, 귀여워요. 오몽 아이디도 귀여우신데, 꿀잼. 예, 재밌게 보셨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네 번째, 앤드루누님도 정답 1번입니다. 김현지라는 인물의 시원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바람을 주셨네요. 진실과 성실이 통하는 밝은 사회가 되길 응원드립니다. 진실과 성실이 통하는, 그렇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 높게 평가받는 세상이 좋은데 좀 안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요즘 뉴스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앤드류님이 말씀 주셔서 조금 이렇게 어제 오늘 뉴스 뭐 있었지 스쳐보니까 그죠? 예. 자, 마지막 정답자님은 스너글님이신데요. 축하드립니다. 퀴즈 정답 1번. 27년의 연대기를 깔끔하게 요약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5분은요, 이제 선물 받아가셔야죠. 이제 추워졌으니까 따뜻한 커피 드시면 좋겠고요. 네, 그 채널A 뉴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게시물 클릭하시면 다시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고 선물 어떻게 받으시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